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쑥별마미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 인플루언서 떨어져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인플루언서, 제가 코칭했더니 이거는 반드시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바로 7가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필수입니다. 자, 첫 번째, 블로그 주제입니다. 뭐 말하면 입 아프죠? 근데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건드려야 하느냐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내가 내 블로그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사실 1-2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제지만 내 게시판마다 주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내 정말 블로그의 주제를 설정할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프로필에서 설정을 누르시면 블로그 주제가 있어요. 이 블로그 주제가 내 스스로도 확고하게 난 이거야. 선택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앞으로 믿고 그냥 쭉쭉쭉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육아 결혼으로 해놨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제로 하시는데 맛집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주제가 인플루언서는 맛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 주제, 어떤 주제가 있는지 보신 다음에, 자,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때는 네이버 키워드라고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 한 두 번째 정도에 뜨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 들어가면 이 표를 보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이 주제만큼만 뽑습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 말고요. 분야 말고요. 주제, 소주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명확하게. 육아면 육아, 리빙이면 리빙, 생활 건강이면 생활 건강. 한 가지를 꼭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블로그 주제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1-2번이에요. 자, 2번으로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누르시고 순위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 이제 1시, 새벽 1시 정도라서 사실 글이 아직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주제를 눌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아 결혼을 꿈꾸고 계시다면, 육아 결혼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면, 예를 들어, 1위가 이게 육아로 차지해야 돼요. 80%, 90% 이상이 넘어야 돼요. 단, 여러분들이 책을, 글감을 넣으면, 책, 그렇게 서평 넣을 때 책 이렇게 딱 글감으로 넣잖아요. 이렇게 배너같이 뜨는 거. 그러면 문학책으로 자동으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같은 경우 장소 입력하시면, 지도 같은 거 입력하시면 국내 여행이나 세계 여행으로 잡힐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사실 블로거가 뜰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우리는 1년, 2년 꾸준하게 블로그를 한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 1위가 무조건 80%, 90%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아까 1-1번 블로그 주제를 정했죠? 그럼 1-2번 당연히 그거로 그 글들을 게시판으로 각각 설정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블로그 게시판 설정 방법은요, 여러분, 의외로 정하는 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블로그 글을 쓰실 때 거기 마지막 창에 발행 창에 보시면 거기에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살짝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마지막에 발행을 할 때 이렇게 보이세요 위에? 주제라던가 그런 것들이 사실 각각의 게시판마다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게시판 설정에서도 똑같이 이 게시판 주제도 똑같이 이 카테고리 글은 항상 이 주제로 분류한다. 요렇게 하고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글부터도 똑같이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여러분, 스킨이에요. 스킨. 스킨이 여러분 딱 들어왔을 때, 지금은 모바일 스킨이라 좀 잘리는데, 여러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스킨이 여러분들 주제랑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그 게시판으로 바로가기라던가 이 단어들이라던가 블로그 명이라던가 블로그 이름이라던가 여기에 어떤 글귀라던가 그게 육아면 육아 느낌 나게. 그러니까 아이랑 뒷모습이라도 괜찮고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도 괜찮고 요즘에 많이 하는 추세가 칸을 나눠서 한 4칸, 5칸, 사실 한 5칸 나오거든요.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하면은 투명 위젯으로 만드실 때 아이 사진으로 이렇게 좀 도배를 해놓는다든가. 근데 여행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행은 더 좋지 않아요? 여행은 내가 가장 예뻐 보이는 거, 또는 내가 국내 여행 전문가인지 아니면 해외여행 전문가인지 정한 다음에 그 주제에 맞게 정하시면 돼요. 뭐 음식이면 음식도 자기가 주제에 맞게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왔을 때 블로그 스킨을 딱 보고, 아, 육아 느낌이 난다. 글 제목, 블로그 제목, 키워드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사진의 느낌을 봤을 때
좀 여행 느낌이 나는 놀러 가는 뭐 비행기, 바다, 뭐 이런 산, 뭐 이런 건지 아니면은 뭐 아이, 뭐 놀이, 육아용품 이런 느낌인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로그 스킨만으로도 내 주제를 설명이 되어야 된다.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주제를 지원하는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썸네일인데요. 썸네일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인플루언서 키워드라고 들어가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인플루언서 고객센터 여기 밑에 참여 키워드 바로가기. 이걸 누르면 돼요.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플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키워드 미리 써놓으세요. 이거 보고 쓰세요. 글감 공부도 됩니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 글이, 나 100개도 아직 못 썼어요. 내 주제. 아직 글이 적고, 또는 저는 아직 방문자가 너무 적어요. 또는, 나는 아직 조금 더 꾸밀 거나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좀 준비 기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글이 100개도 안 돼. 나 글 30개야. 벌써부터 이거 써놓으시면 나중에 다 묻혀요. 인플루언서 붙기, 인플루언서 지원 누르고 붙기 한 달 전부터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너무 미리 쓰면 이게 강한 키워드고 또는 육아 인플루언서들이 노리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루언서 경쟁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이 뜨지도 않고 묻혀버려요. 그래서 너무 미리 쓰시지 말고 인플루언서 준비하시기 뭐 빠르면 2, 3개월 전, 좀 늦으면 한 달 전, 요렇게 요 키워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사실 제가 보라고 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거를 저는 키워드를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키워드가 세상에 3천 개, 4천 개 이렇게 많이 있다고? 아니, 별의별 키워드가 있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명절이니까, 고누놀이? 아, 그래, 그것까진 내가 알겠어. 매미자석? 매미자석? 와, 이런 키워드도 사람들이 찾는다고? 진짜 별의별 키워드가 다 있구나. 글감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감 없다, 나 어떤 키워드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활용하시되. 자, 그냥 흡착식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식탁 흡착식판이라던가 이렇게 뭐 실리콘 흡착식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예요? 키워드 플러스 키워드. 세부 키워드, 연관 키워드를 쓰셔야지 그냥 흡착식판, 그냥 이유식 준비물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다 묻혀요, 여러분. 여기 지금 벌써 464명 있었잖아요. 다 묻혀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간은 2, 3개월 또는 1개월 생각하시고 글감으로 공부하셔라. 자,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3번 썸네일이었어요. 지금 육아 쪽 보시면 썸네일 어때요? 썸네일은 빠르게 결정해 주세요. 내가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내가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시간이 막 몇 시간 걸리지 않아. 그럼 오케이. 계속 만들면 나아지니까. 자, 나는 썸네일 어떤 센스 없고 막 칙칙하게 되고 안 되겠어. 그림을 오히려 해쳐. 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썸네일 중에 대표 사진 중에 글자가 있으면 보통 썸네일이라고 하고 그냥 그 글자가 없으면 썸네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이게 퍼져온 말인데 유튜브 첫 화면을 가지고 썸네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에서도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의 이렇게 의미를 따지시는 것 같아요. 글자가 들어가면 썸네일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고 보통 글자가 없으면 그냥 대표 사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로그에서 원래 명칭은 옆에 대표라는 글자가 떴기 때문에 대표 사진으로 많이 명칭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구분해서 보실 때 내가 썸네일에 좀 이렇게 뭐 잘 재능이 없어. 그러면 저처럼 그냥 글에 열심히 집중해서 쓰세요. 대신 사진을 선명하고 밝게 그리고 사진의 구도나 이런 건 좀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점점 나아지고요. 야외 사진은 조금 더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썸네일이 조금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해보면 좋겠다. 난 성격이 또 이게 더 좋다. 이러신 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썸네일을 또 뭘 말하라고 하냐면 주제 때문에 사실 얘기가 나와요. 자, 보시면 어떤 분이 육아를 준비하는데 썸네일이 칙칙해. 또는 사실 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고 이런 쪽은 되게 어둡고 칙칙하고 검은색 글자로 그냥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유아 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노랑 뭐 이렇게 파스텔 톤이나 엄마들이 베이지 톤 이런 인스타그램 감성도 좋아해요.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흰색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어쨌든 대표 사진들이 어때요? 아기들이 느낌이 많이 나거나 육아용품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너무 꼭 웃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 좀 비추.
왜냐면 우리가 영유아 검진을 하는데 신생아라고 해서 꼭 아기가 앞을 정면을 보고 너무 활짝 웃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오히려 비추고 뭐 등원 중인데 아이가 책을 읽고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옆으로 자연스러운 사진이 오히려 보는 사람들도 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워낙 엄마들이 그리고 업체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먹고 있는 거가 있으면 이렇게 딱 먹고 앞에 정면을 보고 엄마가 이제 좀 웃어봐 아니면은 뭐 웃겨주거나 이렇게 해서 찍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편안하게 사진을 찍으면 보는 사람도 편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뒷모습, 옆모습 어떤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알 수만 있다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도 그래요. 배변 훈련이라고 해서 꼭 애가 앉아 있어야 되고 옷도 살짝 벗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사실 아이의 어떤 그 보호권에서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애가 옷을 입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목욕할 때도 저는 아이를 아기 때 아니고는 잘 노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어쨌든 지금은 인플루언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느낌적인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은 계속 노력하시면 되는데 썸네일은 선택. 근데 육아 쪽은 요렇게 조금 깔끔한 느낌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진들도 거의 조금 아이 느낌이라고 한다면 여행 보세요. 완전 달라요. 느낌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느낌을 가지기 전에, 나 뭐 할래? 찾아보잖아요. 이 느낌을 가지면 글쓰기는 어렵지 않고, 내 주제 잡고 이렇게 블로그 분위기 만들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여행 인플루언서 하실 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기 엄마가 막 갑자기 교육 쪽으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IT 가신다던가 이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자기가 썸네일을 미리 찾아보시면 아,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썼구나. 심지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사진들은 각 키워드에서 1위를 먹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실제 검색이랑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단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기 때문에 요거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글감 공부하시고 사진을 봤을 때 여행은요, 썸네일도 깔끔하게 들어가요. 보시면은 지금 썸네일이 그냥 조금 아까 이제 좀 유아틱하거나 색감이 들어가지 않고 여행은 이렇게 그냥 글자가 깔끔하게 하고 사진을 해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냥 완전 그냥 또렷하게 이렇게 광고 사진 같은 느낌? 완전 여행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썸네일을 참고하시고 느낌을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사실 주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주제가 잡혀 있고 내 눈에 이걸 박아져 있다라는 건 내가 어떤 글의 느낌으로 써야 될지, 어떤 썸네일을 만들어야 될지 알거든요. 잡히거든요. 이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게시판 정리예요. 자, 게시판 정리는 이게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요. 아마 초보자분들은 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오래 운영하신 분들은 뭐 한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게시판의 수가.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건, 게시판은 일단 그냥 한 5개에서 10개 사이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 개, 두 개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게시판을 한 5개 이상 나눠놨다는 건, 육아에서는 예를 들어 놀이, 육아용품, 책육아 이런 식으로 딱 나눠놓으니까 사람들이 보기도 쉽고 체류 시간도 올라가고 그리고 누군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운영을 되게 열심히 하는 느낌도 날 것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게시판을 이렇게 나눠놓으면 그 3가지, 5가지를 차별화 있게 전문성 있게 글을 게재한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포인트는요. 내가 노리는 주제에 맞게 게시판이 정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어떤 분이 이제 요리 푸드를 노리는데 밑에 엄마 옛날에 결혼한 것들, 결혼 정보, 아니면은 그래도 요리는 맛집 뭐 이런 제품도 먹는 거, 푸드도 먹는 거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요건 괜찮은데 막 진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닌 거부터 뭐 상품 산 리뷰부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 기준에서 어쨌든 이렇게 폴더로 이렇게 나눠놓고 하는 게 너무 많으면 이게 지저분해 보이고 본인도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한 5개, 10개 게시판 정도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잘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 주제에 맞는 게시판 이름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 주제에 맞지 않는 거는 사실 비공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한 번에 게시판을 이동하거나 삭제하는 건 이게 네이버가 키워드 계산이나 이제 데이터 계산을 할 때 얘가 이상해요. 이상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에 소량,
5개 이내로 이동이나 삭제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육아를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블로그 탭이 나오고 여행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행이 아니라 육아를 준비한다 하면은 아기랑 여행, 뭐 아기랑 호캉스, 얘 이름도 조금 그렇게 바꿔보시고 이름 명칭도 바꾸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 완전 관련이 없는 내가 육아라고 했을 땐 맛집 아니면 결혼 생활의 리뷰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돌리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주제를 딱 생각을 하시고 그 이외의 건 비공개. 그리고 내 주제를 생각했을 때 그거랑 관련 있는 게시판 이름으로 명칭 변경하기. 그리고 잘 순서랑 이런 것들 잘 정돈해 놓기. 이렇게 게시판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거는 이제 케바케일 수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포스팅 수가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1개, 2개가, 2개는 많죠. 그러면은 일주일에는 사실 6개, 7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합격자가 최저로 붙은 게 100개. 그리고 대부분은 한 300개, 400개 막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경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들 글 2, 300개씩은 다 쓰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럼 난 그중에서 어떻게 해야지 차별화가 될까라고 했을 때 댓글 관리를 엄청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보실 수 없는 칸이긴 한데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이거를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인플루언서 지원하실 때. 이 말은 뭘까요? 이걸 왜 지원하게 해놨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이프로에서 지금 육아 전문 블로거 또는 뭐 아동 심리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놓는데요. 이 말은 즉슨 사실 그런 예가 있긴 했어요. 유튜브를 하는 분이 블로그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 블로그를 어쨌든 적당히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육아 영상 크리에이터로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데 블로그도 워낙에 썸네일이건 다 잘 정돈해 놓긴 했는데 그때 당시 인스타그램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또 붙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일단 여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직업이 있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어떤 채널의 그 빨도 받고 붙을 수는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그렇진 않아요. 요거는 약간 일부고 대부분은 자기 주제에 맞게 그냥 전 평범한 엄마예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붙고 되게 이제 2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되게 오래 하신 분이 한 글 막 2, 3천 개? 너무 많으니까 아까 통계표를 보면 글이 너무 많아서 협찬을 쓰고 써도 어쨌든 그분이 육아를 엄청 많이 썼으니까 육아로 뽑혀요. 이 정도 되면 진짜 붙여줘야 돼. 3천 개라는 건 진짜 몇 년 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붙여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 협찬글 많은데 어떻게 붙였지? 하면은 글이 딱 2, 3천 개 넘어요. 많은 분들, 오래 운영하신 분들이 붙거나 아니면 이제 초보자가 붙으신 경우 같은 경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글이 완전히 정말 확고해. 저희 이제 엄마들 중에 심지어 자기가 이제 잘 붙고 하려고 여행 후기도 전혀 안 쓰고 아이랑 만약에 놀러 가면 수유실만 썼어요. 그러니까 육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 사람 나름으로 노력을 하신 거고 제가 팁을 드리는 게 원래 차별화된 나의 주제를 3가지 소주제를 골라서 그거를 되게 이렇게 프롤로그에 내세우고 그것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되게 잘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지키시면 이제 글 100개도 합격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요즘엔 어느 정도, 정말 기본, 딱 기본 있죠. 댓글 하나 5개, 10개, 뭐 하루에 글 1개. 그 기본은 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 2, 300개에 안 붙으시는 분이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빨리 붙으려면, 사실 댓글 소통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글이 되게 길고, 뭐 사진도 많고, 자료가 되게 많거나, 글 수가 많거나, 아니면 글이 막 자신감 있게나, 아니면 글에 막 뭐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나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저라면 협찬 받으면서 조금 기간을 조금 넉넉히 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생각해 보세요. 글이 100개 만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개 가지고 이 키워드를 등록을 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글이 확실히 이게 적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총알이 적은 거죠. 그래서 사실 글 100개로는 사실 붙을 이게 안 되고, 뭐 저 뭐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못 따라와요. 거기에 키워드가 우리가 4천 개나 된다라는 거예요. 육아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 300개, 뭐 500개 글 정도는 있어야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팅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요. 바로 아까 말한 주제 차별화입니다.
차별화가 안 되면 글을 많이라도 써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글 하루에 뭐 3개, 4개 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글감이 없어, 뭐 이거 쓸까 저거 쓸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한 1번부터 4번까지가 기본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블로거다, 내가 무슨 블로거인데 내 장점이 이 중에서 나는 크리에이터 쪽으로 해서 뭐 유튜브랑 같이 인스타그램이랑 하겠다라든가, 이건 일부예요. 아니면 나는 글에 집중하겠다. 근데 어떤 글에 집중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육아가 있고 아기가 있고 아동이 있고 달라요. 그죠? 놀이 쪽이 있고 다르잖아요. 은근은근 다르잖아요. 학습 쪽이 있고 그리고 베이비시터는 아기 보는 쪽이고 이거는 전문 직업형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육아를 생각할 때도 신생아 아기 쪽, 그다음에 유아, 그다음에 뭐 이유식이 있을 수 있고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놀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내가 차별화돼서 많이 쓸 수 있는 거, 글감을 많이 뽑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내가 썼을 때 반응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나 이거 자신 있어. 나는 이거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런 주제를 2개, 3개 뽑아서 걔네만 써야 돼요. 걔네만. 그래야 차별화가 생겨요. 이 사람? 간호사 엄마라서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해 주는 거야. 막 해열제, 온도계, 뭐 아이 이랬을 땐 어떻게. 뭐 간호사 엄마라서 가능한 거, 또 아니면, 이 사람 어린이집 교사였어가지고, 또는 놀이를 좋아하는 엄마였어가지고, 이게 가능해. 뭐, 또는 책을 좋아하는 엄마라 책류가 독후 활동과 놀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너무 잘 설명해. 그 블로그로 설명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의 전문성이. 여러분들 탈락할 때 메일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주제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건 다 그냥 똑같이 날리기는 하는데, 주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건 여행 지원하시는데 맛집이 더 많아. 여행지 소개보다. 또는 육아 소개하는데 뭐 갑자기 뭐 저쪽 리뷰도 있고 그냥 내 물건 내 시계도 있고 내 화장품도 있고 그냥 미용도 한번 갔다 오고 애매한 거지 애매한 거지. 왜냐? 엔간하게 하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상하게 해가지고는 주제를 뭐 뽑아주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려면 글 1,000개, 2,000개 쌓으면 뭐 뽑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적어도 여기서 빨리 인플루언서에 탑승을 하시려면 어떤 주제를 내가 잘 설명할 수 있고 재미있어서 곧 죽어도 얘가 붙여줄 때까지 나 얘기할 수 있어. 나 이게 재밌어. 그거 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글 100개보다 글 400개, 500개, 1000개 쌓으신 분들 절대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속상해하기 전에 어쨌든 방법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속상해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 내가 글이 1,000개면 총알이 1,000개인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블로그가 지금 당장 재밌어야 된다. 저 1만 팔로워 아니잖아요. 1만 방문자 아니잖아요. 물론 뭐 올라갔다 내려온 적도 있지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가 계속 그거 흔들리면 저는 오히려 올라가면 블로그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블로그를 왜 시작했지? 내가 블로그 글을 왜 쓰고 있지? 나는 블로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 나는 블로그를 이용해서 내 일을 하고 내 꿈을 위해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글쓰기를 해. 우리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협찬을 당첨이 돼.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블로그는. 블로그에 목을 매면 절대 안 되고 오래 할 수 있어야 돼. 포기하면 모두 다 그냥 사막처럼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미니홈피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도토리를 그렇게 샀는데 기억 안 나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네이버도 분명 변화합니다.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블로거 글이 찾지 않는 순간도 올 거예요, 언젠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왜 글을 쓰고 있고 내 글이 어떻게 쓰여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즐겁게 정보를 나누고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그래서 말인데요. 인플루언서 죽으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 떨어질 때마다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블로그 왜 선택했죠? 보통 내가 뭐 꿈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수익을 내려고 또는 이제 아이들한테 좀 보탬이 되려고 경제 보탬이 되려고 이제 요 정도 이유예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내 주제 확고하게 정했죠. 내가 만약에 놀이라고 정했으면 놀이 협찬만 받으면 돼. 책이면 책 협찬만 받으면 돼. 그 결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겨우 방문자 올려갖고 하는 게 여기 협찬 받고 뭐 이제 육아 준비하시는데 세제.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당첨이 되는 거면 쟤도 당첨되고 쟤도 당첨될 수 있는 만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또 해도 돼요. 근데
갑자기 육아 준비하고 계시는데 세제 당첨 받아서 쓰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갈 길이 지금 먼데 방문자도 막 올려가지고 더 좋은 협찬 받으실 수도 있고 호캉스 한번 다녀올 수도 있는데, 아기랑 호캉스 글 하나 쓰는 거는, 글 100개 중에 그거 하나 쓰는 거는 사실 육아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지금 뭐 쓰고 있어요? 책 한 권 한 권 낫건 지금 글 쓰고 있느냐고. 지금 내가 블로그가 지금 책 리뷰 블로그인지 내가 육아 쪽인지 전문성이 대체 뭔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고 결국 블로그는 우리가 정보를 찾고 사람들이 그 좋은 정보를 나눠서 가져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글을 써야지 직원들이 이 사람을 높게 보고 뽑아줄까요? 어,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실 이달의 블로거이긴 한데요. 이달의 블로거가 사실 돈은 안 돼요. 그죠? 방문자랑 상관없이 좋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고, 마인드는 정말 배울 만한 그런 마인드가 많기는 한데, 그 참고해 보시면, 예를 들어 아이의 일기를 매일매일 기록하시는 분, 또는 내가 이제 어떤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 연재하듯이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은 사람들이 되게 찐 정보 같은, 내가 이렇게 옆집 엄마가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되게 자세한 맘카페에서 막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의 글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정보성 글이라고 해서 다 여기저기 정리된 거 지식백과사전 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딱딱딱 몇 개 쓰고 말고, 리뷰라고 해가지고 정말 똑 떨어지는 글로 글 폰트 뭐 다 해가지고 한 1000자 겨우 맞추시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막 동영상도 넣고 막 색종이 접기면 색종이 접기 막 이렇게 하고 다양하게 막 모빌 막 저 달아가지고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넣고 내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셔야 되는 공간이에요. 실제 예시로 아이 얼굴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도 그 엄마의 미적 감각이나 소품 구매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케아에서 어떤 거 사면 되는지 비교라든지 그런 것들 쫙쫙 올려서 붙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 얘기한 7가지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고 세팅이 되어야 되는 7가지이고, 이렇게 해서 글을 쓴다면 저는 이건 안 붙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왜 안 붙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이 자신이 있고 그 글을 꾸준히 쓰셨는지 잘 소통 열심히 하시고, 내 글이 정말 사람들이 꼭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끌림을 가지도록 매력 있게 잘 작성을 하셨는지, 양질의 컨텐츠로 작성을 하셨는지, 그거를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글 개수를 조금 더 늘리시고 글의 양질의 글을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글의 양을 늘리시고 글 수는 늘리시는데 양질이 안 되면 그것도 안 돼요. 차라리 그거 하려면 글을 양질로 만드세요. 그래서 주제를 잡아서 세팅을 잘 꾸며주시면서 내가 정말 남들이 다 보고 싶고 가져가고 싶도록 만드는 글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들어가거나 협찬을 적당히 받거나 재밌게 꾸준하게 하세요. 나는 인플루언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는 그냥 가는 길에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당장 협찬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관련된 주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스마트 블로그로 다시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